네, 맞습니다. 광주의 한 스쿨존에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를 쳤습니다. 이 아이 당시 아버지랑 편의점을 가던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이는 자동차에 치인 충격으로 몸이 튕겨져 나갔는데도 이 차 운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결국 앞바퀴와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서 이 아이는 이마뼈도 골절되고 또 안면부 골절도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딱 들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뺑소니를 했어요. 네, 이 사고를 본 아버지가 딸에게 다가가서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지나가던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이 운전기사는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뺑소니를 친 건데 이 달아나던 트럭 운전사를 뒤쫓은 거는 사고 지점 인근에 있던 이제 배달 서비스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이 사람이 구호 조치 안 하고 도망가는 거 보자 이제 따라갔던 건데요. 약 이제 도주하는 트럭을 1.2km 정도 쫓아가서 붙잡은 뒤에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경찰은 이 뺑소니 차량을 추격 검거한 이 배달 서비스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리 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사파에도 딱 보면 운전자 양쪽 볼이 벌겋지 않습니까? 잡고 나서 봤더니 결국 술을 마셨다. 예, 그렇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시도를 하니까 예. 그것마저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요. 결국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해서 이제 체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열한 것을 국가수에 보내서 감정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면 0.08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2배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2% 이상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날 일을 마친 이후에 공사장 일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나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건 체크포인트 바로 짚어보죠. 네 번째 음주 사고 집행유예. 결국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다 저질렀는데 집행유예였다. 그렇죠. 이 남성 음주운전 전력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전에도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건데요. 이 남성이 2007년 말쯤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 고통으로 2008년 즈음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아니 뭐 사정은 알겠습니다. 무슨 산업재해 고통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뭐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1심, 2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해놓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죠? 일단 1심 재판부는 이제 피고인이 스쿨존에서 6살에 불과한 아동을 직접 충격하는 등 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에 이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를 안 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이탈한 점, 그리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상태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은 이제 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건데요.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심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이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재량적인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자 스쿨존 음주 사고 또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 뺑소니까지. 근데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다? 저도 사실 이 판결을 보고 이 정도 상황이면 집행유예 선고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판결 1, 2심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던 결정적인 하나를 꼽으면 예. 합의입니다. 합의. 합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범죄를 개인적 법이 침해하는 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 양형 가중 요소에서 가장 많이 경감되는 가감 요소 중에 그런 피해자 합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심지어 아동 측에서 추가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 얘기를 보면 피고인이 눈물 흘리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모습, 용서를 구하는 모습 보고 피고인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자백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3번 있었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다 10년 정도 지난 전과.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음주 전과가 사실상 없는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 그러니까 전과가 없다라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1, 2심 모두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를 했지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정도의 판결이 아닌가 생각도 변호사님 이거 듭니다. 짧게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네. 10여 년 이상 음주운전 처벌이 경과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안 걸려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근데 하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동안 안 걸려서 그런 건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걸리지 않은 이상은 안 한 걸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긴 실제 하죠. 예. 처벌받은 정권은 10년 이전에 이제 음주 처벌 전력이 있었고 그리고 10몇 년 동안은 음주 처벌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음주 전과가 없는 것으로 의제된 거나 마찬가지인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은 음주 수치가 너무 높았다는 거, 0.202 정도였다는 거, 그리고 예. 처음부터 사고가 나서 멈춰선 게 아니라 보고 달아나는 걸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바로 자수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바로 단언하기 힘든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재판부에서 이 피고인의 성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참작을 하고 그리고 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의 진위 여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한 기초에서 이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만 다소 요즘 최근에 음주 예. 엄벌 추세에 비하면 다소 좀 의아한 느낌도 드는 그런 판결입니다. 자, 이 사건이 스쿨존에서 일어났는데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쯤에 발생해서 소급 적용은 안 된 거죠. 하지만 그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했을 때 이 판결 뭐 변호사님께서도 약간 유감을 뭐 표명하셨는데 좀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 그 일단 합의라고 하는 지점이 결국은 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또 부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이 사건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가 좀 경각심을 좀 제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을 좀 이제 예방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처벌 자체가 지금 뭐 안타깝다, 더 큰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